다르게 상승과 하락이 오가는 유가. 요즘 유독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단순히 유가 수요 법칙을 넘어서 산유국들의 상황과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 한 가지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유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천만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금융거래소 벤티지마켓,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벤티지 위클리 브리핑 조승연입니다. 미국의 여름이 끝나면 기름값이 내려간다는 흥미로운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우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시장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유가 시장의 공식부터 시장의 현황까지 투자자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시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속도로는 차들로 꽉 막히고 휴게소는 사람들로 붐비고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이 살짝 올랐네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인데요. 여름과 캠핑, 가족 모임 등으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휘발유 소비가 크게 늘어나겠죠. 미국에서는 이 패턴이 더 뚜렷합니다. 특히 노동절 9월 첫째 월요일을 여름 운전 시즌의 끝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이 끝나고 학교도 개학하고 직장인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니까 차를 몰고 여행을 다닐 일이 줄어듭니다. 즉, 이제는 기름 덜 쓰겠구나 라는 게 매년 반복되는 시장의 공식인 거죠. 이 반복되는 공식이 왜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시장은 늘 앞을 내다보고 움직입니다. 단순히 지금 기름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쓸 거냐를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절이 다가오면 이제 휴가 끝났으니까 기름 수요 줄어들겠다라면서 유가 하락을 미리 반영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유가는 변동이 참 많은 것 같죠. 어제는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오늘은 왜 또 떨어진 거야?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해서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걸 마트 라면 창고 이야기로 쉽게 풀어볼게요. 미국의 원유 재고는 마치 마트 뒤편 창고에 쌓여있는 라면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면이 창고에서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곧 품절이 될 수 있고 시장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런 시점이 올 거예요. 라면이 여전히 줄긴 하지만 예전만큼 빠르게 줄진 않아요. 이때는 소비는 있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아서 가격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랑은 어떤 관계일까요? 8월 27일 미국 정부가 원유 재고가 240만 배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와, 많이 줄었네? 사람들 휘발유 엄청 쓰네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쭉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는 재고가 더 빠른 속도로 줄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난주에는 라면 100박스가 창고에서 사라졌는데 이번 주에는 라면이 30박스만 줄어든 거예요. 여전히 줄긴 줄었는데 지난주만큼 불타는 소비 열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의 힘이 빠진 거예요. 시장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은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지난주만큼 미친 듯이 소비하는 건 아니네. 그래서 전날 올랐던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하락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유가계의 큰손 인도인데요. 유가 시장에서 인도의 움직임이 왜 중요할까요? 인도는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인도의 선택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를 향해서 관세 압박을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너희 러시아산 기름 좀 그만 사라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거죠. 그런데 인도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미안하지만 우리한테 러시아산 원유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는 싸게 살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1+1 세일하는 라면이 있다면 굳이 비싼 라면을 고집할 이유가 없듯이 인도 입장에서는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러시아 기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제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사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도가 계속 산다? 그렇다면 공급은 여전히 넉넉해서 유가가 치솟을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미국이 압박해도 인도는 여전히 러시아산 원유를 사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싸고 안정적인 공급원은 못 놓쳐
라는 현실적인 선택이죠. 즉 인도의 선택이 유가 공급은 안정적일 거야 라는 안도감을 주면서 유가가 불필요하게 폭등하는 걸 막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공급은 줄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유가가 크게 튀어오르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요즘 유가를 보면 양쪽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쪽에서는 전쟁 리스크로 유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과 가스 운송관 같은 곳이 맞으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 상황은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 때문에 보통은 유가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 창고가 언제 폭격당해서 문 닫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을 올려서라도 물건을 사려는 상황과 비슷해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면서 유가 하락 압력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일부 산유국들이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줄였던 기름 생산을 다시 조금씩 늘릴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더 많은 기름이 풀리고 있다는 뜻이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마치 창고문은 안전하다라면서 주인들이 일부러 물건을 더 꺼내놓는 느낌입니다. 이제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한쪽은 전쟁 때문에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몰라 라면서 가격을 올리려는 힘이고 다른 쪽은 산유국이 기름 더 줄게 걱정 마라면서 가격을 내리려는 힘입니다. 결국 두 힘이 맞서니까 가격이 한쪽으로 확 치솟지도 그렇다고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애매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데요. 금리는 어떻게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돈 빌리기가 비싸지고 기업과 가게가 소비와 투자를 줄입니다. 그런데 경기 활동이 위축되며 물건 생산과 운송, 여행도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기름 소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보통 유가 하락 요인이 되는데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돈 빌리기가 싸집니다. 기업들은 대출받아서 공장을 더 돌리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어나서 물류가 활발해지고 여행객이 많아져서 항공편이 늘어나고 결국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유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조만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확실히 내릴지 말지는 9월 회의 때 경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즉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고 이 기대감이 유가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여름 운전 시즌이 종료되면서 기름 수요가 줄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러시아산 기름을 구매하면서 공급 충격을 완화했고요. 전쟁 리스크로 유가 상승, 산유국의 공급 확대로 유가 하락,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힘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유가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는 줄고 공급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유가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가 흐름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유가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남겨주세요. 복잡한 경제 이슈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벤티지 위클리 브리핑.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원유, 즉 에너지를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글로벌 1000만 투자자가 선택한 해외 거래소 모두 알고 계시죠? 정식 금융 라이센스를 가진 세계적 보험사 WTW와 제휴한 금융분쟁위원회 회원사인 벤티지에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